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이 형용사 역할이 뭐냐? 형용사 역할은 바로 문장 속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명사를 수식한다, 이 말은 바로 꾸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을 꾸밀 때 그 방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도 하죠. 여러분 얼굴을 꾸밀 때 화장을 가지고 그 색감을 넣기도 하죠. 그죠? 자, 이 명사를 수식하고 이거를 이제 형용사 역할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냥 lady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자리에 뭘 넣어가지고 smart lady, a beautiful lady, a Korean lady 이런 식으로 이 한 숙녀라는 명사를 앞에 있는 형용사가 이 숙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주죠. 똑똑한 숙녀, 아름다운 숙녀, 한국인 숙녀 이렇게. 그래서 수식한다, 꾸민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게 추가 정보를 준다. 그 명사에 대한 추가되는 정보를 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나 어구로 꾸미는 방법이 있고 문장으로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어나 어구로 꾸미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I wanna have a robot. 여기서 밑줄 친 로봇에 대한 우리 추가 정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게 로봇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이 로봇이 어떠한 로봇인지에 대한 이 추가 정보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하게는 이 바로 앞에서 형용사를 가지고 추가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A new robot 하면 이 로봇이 어떻다? 이 새로운 로봇이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고요. A smart robot 이라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다 라는 이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형용사로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 즉 추가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구인데 바로 대표적인 어구가 바로 이 뒤에서 이렇게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이 전치사 어구가 또 있습니다. A robot for studying 하면은 용도를 말해줘. 학습용 로봇 되죠. A robot of mine 하면 이건 이제 소속에 대한 이야기죠. 나만의 로봇. 이런 식으로 이 전치사 어구를 가지고도 이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 그냥 로봇이 아니고 학습용 로봇이다. 나만의 로봇이다. 혹은 새로운 로봇, 똑똑한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앞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한단 말은 추가 정보를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두 단어까지는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식해 줄 수 있죠. 근데 문장으로 수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수식하는 방법. 자, 여기 똑같은 문장입니다. I wanna have a robot. 나는 로봇을 가지고 싶다. 여기서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한 단어로 이렇게 혹은 두 단어로 뒤에서 이렇게 이 로봇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이 문장 가지고도 이렇게 추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이 뒤에서 뭡니까? 앞에 있는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때 이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종의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도구를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 합니다. 이제 한 단어 두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한 그 추가 정보를 주고자 할 때 이때 쓰는 도구가 바로 관계 대명사다. 됐죠? 관계 대명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로봇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관계 대명사가 없을 때는 I wanna have a robot and it can cook 이런 식으로 또 I wanna have a robot and you make it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봇을 얻고 싶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죠?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봇은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이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t을 쓴 이유는 이제 더 로봇을 써야 되는데 왜 it을 쓴지 알겠습니까? 앞에서 더 로봇을 썼죠. 그래서 같은 문장 안에서는 더 로봇을 한 번 더 쓰지 않고요. 이렇게 대명사를 써주는 것이 영어의 원칙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요. 앞에서 쓴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쓸 때는 대명사를 씁니다. 사물일 때는 it이고요. 사람일 때는 she, he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또 이렇게도 이제 보세요. 이 you make a robot이라는 말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I want to have a robot and you make it. 그리고 너는 그 로봇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이렇게 and를 가지고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은 훨씬 간편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I wanna have a robot which can cook. I wanna have a robot which you make.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위치를 넣어서 두 문장을 이렇게 이 로봇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봐요. 위치를 쓰니까 잘 보세요. and와 it을 따로 쓸 필요가 없죠. 위치를 쓰니까 보세요. and도 없고 it도 없죠. 왜 그러냐면 위치는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and와 it의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and, it을 따로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치는 보세요. 앞문장과 두 문장을 이 and처럼 앞문장과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고요. 위치가요.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it처럼 앞 명사를 대신 쓰는 이 대명사 역할까지 합니다.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를 뭐라 부르냐면은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시켜주는 앞명사를 대신 쓰는 뭐다? 대명사다. 이 위치를 그래서 관계대명사라 하죠.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속에 역할을 다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and와 같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요. I wanna have a robot 이 문장과 it can cook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and의 역할도 하고요. 위치가 관계시킨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a robot 이 로봇이 자기가 이끄는 문장에서 it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런 it처럼 이 앞에 쓰인 이 로봇을 대신 쓰는 이 대명사 역할도 한다. 그래서 and와 it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관계시켜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해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위치 하나 쓸 때는 and나 it을 여기에 따로 it을 쓴다거나 이 앞에 and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는 and와 it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쓰게 되면 또 it을 쓰면은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and를 또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치 속에 and와 같은 그 접속사와 it과 같은 대명사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자, 위치를 썼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which you make라는 문장 가지고 이 로봇을 수식합니다. 이때 이 위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and와 같은 이런 이 and를 우리 등위 접속사라 하거든요. 이 접속사 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 역할과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a robot을 자, 한 번 더 언급할 때는 대명사로 이렇게 바꾼다 했죠. 이 대명사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 위치로 이렇게 바꿨었죠. 그러면은 뭐다? 이 위치를 쓰게 되면은 and와 같은 거를 쓰지 않고요. 대명사도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왜? 위치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nd, it 이걸 쓰지 말고 위치 하나로 동시에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it이라는 게 없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앞에도 and라는 게 없지요. 왜? 이 위치 속에 and와 i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and처럼 뭐다? 관계시켜주는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and, 자, 관계시켜준다. 이 말 뭐다? 관계시켜준다. 이 말은 뭐와 뭐를 관계시켜준다? 앞 문장과 이 뒷 문장을 뭐다? 관계시켜준다. 됐나요? 그리고 대명사다. 대명사다. 이 말은 뭐죠? 대명사다. 이 말은 대명사다. 이 말은 뭐다? 앞에서 언급한 이 위치에 있어야 될 그 대명사 it을 이렇게 it을 대신 쓰이는 it 대신에 쓰이는 it과 같이 로봇 대신에 쓰이는 그런 대명사다. 그래서 이 관계시켜주는 대명사 줄여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그래서 위치 쓸 때는 and와 it을 따로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위치를 쓰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그죠? 좀 더 간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요. 명사 대신 쓰이는 대명사로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and와 같은 거죠. 이 접속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접속사의 성격. 그 다음에 명사 대신 쓰이는 대명사다. 대명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and처럼 연결시켜주는 대명사다 해서 관계시키는 대명사다라고 쌤이 얘기했죠. 이 말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고등학교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대신 쓰는 그런 대명사다. 그걸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다? 앞명사를 수식한다. 보세요. 앞명사를 수식하는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which 큰 쿡이 로봇을 수식하죠? which you make가 로봇을 수식하죠? 수식한다. 수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역할을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역할이다. 알겠죠? 맨 위에 쓴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죠? 맨 처음 이야기했을 때 형용사 역할. 항상 여러분 관계대명사 들어오면은 바로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들어와야 되고요. 형용사 역할이 뭐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뭐야? 바로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형용사처럼 앞에서 레이디를 꾸미듯이 앞뒤에서 이렇게 전치사 어구로 또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하듯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앞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와 같이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시키는 접속사와 그리고 앞에 명사를 대신 쓰는 그 대명사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which를 쓰면은 and를 쓰거나 it을 따로 또 옆에 쓰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류는요. 이렇게 who와 which가 있습니다. who와 which. 물론 이 what도 있는데요. 지금은 what까지는 선생님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who와 which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은 이렇게 who를 쓰고요. 앞에 명사가 사물이나 아니면은 동물일 때는 뭐다? 이 which 가지고 이렇게 꾸며준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 who와 which는 that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which 이런 것들 다 뭐다? that으로 이렇게 바꿔 써도 무방하다. 문제없다. 됐죠? who which 대신에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대명사 who든 which든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과 그냥 관계대명사 안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주격이 무슨 말인지, 목적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위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 주어 위치에 있으면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 하고요. 자신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 목적어 위치에 있으면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냐면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생략된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Ostrich is a bird which cannot fly. 자, 자신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 which부터 fly까지. Ostrich is a bird which I want to see. which부터 see까지. Jane is the girl who took the picture. Jane is the girl who Peter met today. 자, 이런 문장 속에서 이 박스 쳤죠. 이 박스 친 문장 이 속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목적어 위치에 있느냐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cannot fly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죠, 주어. 이거는 뭐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Ostrich is a bird which I want to see.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보니까 I want to see 동사.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뭐가 이렇게 됐다. 목적어 자리가 이 위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선생님이 조금만 더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풀 수 있죠. Ostrich is a bird and I want
to see it. 뭐 이런 문장이었죠. 오스트리치는 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를 보고 싶다. 이때 이렇게 이제 그죠? and라는 포크하고 eat이라는 이 숟가락, 그죠? 숟가락인데 이 포크와 숟가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야 할까, 포크 숟가락 같은 것이 있다면, 그죠? 이거 쓰는 게 차라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ich를 쓰고요. I want to see 이렇게 하면 되죠. 왜 see 뒤에 it이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없죠? 왜 없어요? which는 이 포크 숟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nd 역할도 하고 it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which 하나 쓰면은 and와 it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and처럼 관계 지으면서 it처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see 다음에 it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it이 있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였죠? 목적어 자리가 이 위치가 있었던 자리다 해서 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하는 겁니다. 주어 있잖아요, 그죠? 동사 있잖아요. 주어가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가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Jane is the girl who took the picture. 이것도 보세요.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자리가 뭐다?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Jane is the girl who Peter met today. 보세요. 주어, 동사. 이거는 목적어 아니고 그냥 오늘 피터가 오늘 만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어떤 게 생략될 수 있다? which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who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ostrich's birds I want to see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고요. Jane is the girl Peter met today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장 속에서 쭉 가다가 a bird 하고 그 다음에 I want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the girl 하고 그 다음에 Peter met 이런 식으로 잘 봐요. 명사가 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I라는 이런 대명사긴 하지만 또 명사의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면 자 명사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뭐다? 이 사이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which, who 이런 식으로 생략됐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조금 여러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많이 다양한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is neck pain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은 이제 많이 연습이 돼서 명사 왔는데 그 다음 다시 대명사죠. 명사 오고 can have라는 동사가 왔죠. 이런 경우는 뭐다? 이렇게 잘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There are various things라는 명사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명사에 이렇게 동사가 이어지는 경우 보세요. 이런 경우도 뭐다? 이렇게 생략해서 앞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자, 이런 경우는 뭐다? You can have, which you can have 해가지고 have 다음에 목적 없죠, 그죠? which you can do 다음에 뭐 없죠, 그죠? 목적 없죠? 이런 경우는 뭐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사이에서 이 problem과 things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관계대명사 절이
보시면은 이 문장 중간에도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맨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바로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 네가 겪을 수 있는 문제. 다양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또 추가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네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목 통증이다. 다양한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됐나요? 오늘 관계대명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것들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